신숙주가 상왕 단종의 죽음을 거론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1457년 10월 21일 단종의 유배지 영월에서 단종의 사망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제 신숙주는 세조 곁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그리고 1459년 11월 11일 신숙주는 관료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직 영의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재상으로 우뚝 선 신숙주에게 세조는 이런 말을 건넵니다. 신숙주는 곧 나의 위징이다. 위징? 뭐지? 여기서 위징은요, 당나라 태종 때의 명신이자 저명한 정치가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위징은요, 당태종을 도와 당대 무화 통치를 일궈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징은요, 당태종의 형인 태자 이건성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그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위에 오르자 과거의 일은 잊은 채 위징은 새로운 황제 당태종을 모셨던 것이죠. 당태종은 자신을 인정하고 따르는 위징을 아꼈고 위징 역시 능력을 알아봐주는 당태종에게 충성합니다. 그렇게 함께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뤄낸 두 사람, 혹시 누군가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세조는 당태종과 위징에게 자신과 신숙주를 겹쳐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는 공식석상에서 3번이나 신숙주를 나의 위징이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것은 신숙주의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 그다음에 그 능력을 알아보는 자신의 안목, 이것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신숙주를 비롯해 자신의 사람들을 아끼는 세조의 마음이 너무 큰 탓이었을까요? 공신을 향한 세조의 너그러움은요, 나라의 기강을 흔들리게 합니다. 사냥 금지 구역에서 마음껏 사냥하는 건 물론이고요, 세조의 부름에도 늦장 부리기까지 합니다. 맞아. 그랬었어. 감히 왕을 능멸하는 듯한 공신들의 행동. 하지만 세조는 공신들에게 땅을 주는 공신전을 남발하고요, 공신 가족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특권까지 주는 등 공신들을 감싸고 돌면서 공신 우대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공신천하가 된 조선에서 신숙주는요, 세조에게 수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감찰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신숙주가 임금께서 잘못 보고 잘못 살피셨습니다 라며 세조를 지적한 거예요. 세조를 지적한 거예요. 참다 못한 이 신숙주가 군기반장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공신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선배님, 그 신숙주가 세조 왕에게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건 신숙주가 공직에 들어서면서부터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봐야죠. 비단 이게 세조에게만 바른 말을 한 게 아니고 늘 옳지 못한 일, 그릇된 일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돌려 세우려고 하고, 그랬던 게 이 사람이 오늘의 영의정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뭐 그 밑받침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세조에게 바른 말을 아끼지 않으며 조정을 이끌어가던 신숙주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좋지 않던 세조가 병을 앓다가 결국 사망하고 만 겁니다. 게다가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은 즉위 약 1년 만에 요절합니다. 그러자 대비 정의왕후는 13살의 성종을 조선 제9대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 원로 대신이 됐던 신숙주는요, 다시 영의정 자리에 오르면서 편찬 사업에 몰두합니다. 역사서와 예법서, 법전과 외교서까지 신숙주는 남은 온 힘을 조선 전기 문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1471년 10월 24일 즉위한 지 약 2년 지난 성종과 신숙주 사이에 강력한 의견 대립이 벌어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성종과 의견들이? 그러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진 신숙주가 이제 그만 관직에서 물러나 쉬고 싶다면서 사직을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의 왕후는요, 세조께서 매번 경을 위징에 비견했는데 이를 잊었습니까? 라면서 이 신숙주의 사직을 반려합니다. 신숙주가 조정을 떠날 수 있었던 건요, 이로부터 무려 약 4년이 지난 147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숙주가 조정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병환이 위독해진 신숙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숙주가 영의정으로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야,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변절자 이미지는 대체 언제부터 굳어진 걸까요? 그러게요. 그 당대에는 되게 엄청 평이 좋은데. 신숙주가 죽고 200여 년이 흐른 1691년 9월, 노량진 길가를 지나던 숙종이 사육신의 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사육신의 묘를 보면서 절개와 의리를 느끼고 감탄하던 숙종은요, 사육신을 복권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육신의 지조를 높이 평가하다 보니 반대로 신숙주를 비난하는 시선이 늘어나게 된 거죠. 특히나 이 신숙주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이렇게까지 견고해진 건 일제 강점기부터라고 합니다. 소설가 이광수가 쓴 단종애사에서 신숙주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리를 가볍게 저버리는 인물로 표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 속 신숙주에게 시대상이 반영되면서 친일 매국노 같은 변절자의 이미지까지 더욱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신숙주를 위한 변론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금방 접하신 정보가 오늘의 해답을 얘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셨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선택해 주십시오. 신숙주는 변절자입니까? 아닙니까? 선택의 박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가 지켜야 될 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마지막엔 들더라고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숙주 나물로 불리기까지는 그 정도 최악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세종이 이렇게 팔에 단종을 안으면서 와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변절자인가 아닌가로 했을 때는 변절자가 맞다. 자, 이제 최고의 토론자를 뽑을 시간입니다. 자,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토론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역사 속 인물을 평가할 때는 이게 행간의 의미를 좀 잘 따져 읽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행간을 잘 파악한 사람은 누구죠? 과연 그래서 1등을 예. 초지일관으로 변절자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중립으로 바꿨던 김동현 씨가 좀 이해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자, 교수님이 뽑은 오늘의 최고 토론자는 역시. 김동현 씨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진짜 이 정도면 아니 제가 팁 좀 알려주세요. 특기가 토론이어서 제가 앞으로 또 이걸 하면 또 우승해 보게요.